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2천여 명에 달하고 그러다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확진자 전원 입원 체계를 증상에 따라서 선별 입원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주가 이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전 질병관리본부장, 전병률 차의과 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나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확진을 받았다가 입원을 못하고 집에 있다 숨지는 분들이 4건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이 원칙을 바꾸기로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표도 좀 준비를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환자들을 전체를 이제 4그룹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군, 또 중증 환자군, 또 중등도 환자군, 또 최중증 환자군. 네, 저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경증 환자가 전체 환자의 한 80% 정도 차지해요. 이분들을 이제 자가격리하는 원칙에서 시설격리하는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병실로 입원하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영양 상태라든지 면역 상태를 증강시킴으로써 일단 이 시설격리 상황에서 최대한 그 치료를 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증이신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경증이신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나 또는 이제 치료시설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그 지내게 되신다는 건데 이런 걸로도 좀 경증 환자들의 관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돌보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격리를 함으로써 의료진들이 지속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건강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이 악화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증인 환자들도 이제 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중등도나 이렇게 중증으로 발전하는 거를 바로 발견해서 적절히 조기에 대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완치가 된 뒤에 퇴원을 했다가 이제 그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몸이 허약하기 때문이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건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바이러스의 활동이 많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좀 면역 상태라든지 그런 게 좀 약화되면서 그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일부가 다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퇴원을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건강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생길 때는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함으로써 즉각적인 그런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번 좀 걸리셨던 분들은 만약에 몸이 허약하다면 더욱 건강관리를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퇴원한 이후에도. 자, 코로나19가 최근에 얼마나 빨리 확산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에 며칠 만에 2,000명이 확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전망을 하기에 앞으로 1, 2주가 이런 확산세가 좀 꺾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양상은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 양상인데요. 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천, 또 원주, 또 광주, 울산. 이 충남 지역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충남 지역은 이제 그 줌바 댄스 쪽이고요. 그렇군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제일 많은 환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또 그것이 얼마나 감소 국면으로 빨리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이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그 잠복기가 이제 2배수가 되는 한 달 지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18일 첫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월 18일이 이제 한 달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 정도 시점에서 이 질병의 어떤 변화 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 국민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 전파로 몇천 명 수준인 때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몇십 명 수준에서. 그래서 대응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잠깐 멈춤? 이런 캠페인을 하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그런 정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환자들이 급증할 때 집 밖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런 타인과의 접촉을 좀 줄임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들을 막아보자.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운동이죠. 예. 무브먼트입니다. 네. 그게 이제 경제의 일시적인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네. 일단 이 한두 주에는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래서 너무 돌아다니지 않도록 일단은 네. 해야 된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제 휴교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와 관련된 학생들과 관련된 곳들 휴교를 하는데 네. 이제 필수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를테면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이제 KBS 같은 경우에도 나와야 네. 되거든요. 이걸 네,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이나 공장, 회사에서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도록 불필요한 회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그 근무 시간 중에도 아무래도 대화라는 과정이 또 이 비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고요. 또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또 비말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 일렬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의 그 어떤 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잠깐 접촉을 최대한 멈추도록 해야 네,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대란의 모습이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 마스크보다 다른 게 개인 위생에 더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손을 수시로 씻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건물 들어가더라도 바로 입구에 보면 손 세척제가 있어요. 네. 손 세척제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사멸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행동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런 스스로 행동을 줄임으로써의 그런 전파 방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이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좀 증식을 이게 좀 잠잠해진다. 그래서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더운 나라들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고온 다습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예. 따라서 그 신종 바이러스의 양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진행되는 양상을 우리가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 질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길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긴장하면서 네. 같이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